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서부방송의 신감독입니다. 오늘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 남마돌로 인해서 급하게 방송 시간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됐고요.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정읍 동일리 포구입니다. 동일리 포구에서 지금 바람을 보면서 또 바다의 파도 상황은 어떤지 지켜보면서 지금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바람도 거세고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정, 모슬포항, 운진항, 그리고 저 안덕 쪽 사계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천천히 돌아보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관광차 내려오셨던 분들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올라가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올라가시는 게 항공편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배편은 아마 거의 이제 스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확한 사항은 지금 제가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미리 방송 전에 파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여객선 터미널에 전화를 못해서 제가 지금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정읍과 안덕은 가파도, 마라도 가는 배들은 전부 다 스톱이 됐고요. 운행을 정지했고, 배들도 전부 다 큰 항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없고요. 지난번 흰남노가 왔을 때처럼 가파도, 마라도 가는 여객선들은 다 크게 영향이 없는 한림항으로 이동을 했다가 돌아왔거든요. 이번에도 크게 이쪽에는 지장이 없고, 동부 쪽이라고 하는데, 동부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바람 부는 상황을 보면 과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야자나무들이 많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큰 문제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해안가를 돌면서 항구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방송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에 놀러 오셨던 분들 이 방송으로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더 단두리를 잘 하셔서 큰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모슬포항, 운진항, 사계리 쪽으로, 사계항이 있는 쪽까지 한 바퀴 돌아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동일리 포구고요. 동일리 포구에서 보면은 파도가 상당히 거세졌음을 알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 신도리 방향으로, 고산리 방향으로 지금 비춰보고 있는 건데요. 파도로 인해 포말이 상당히 넓게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가겠습니다. 가시면서 재밌는 음악으로 달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길이 아니라 해안가 도로만 따라서 가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 차량 다니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여기가 동일리 포구입니다. 현재 비추는 곳이 동일리 포구인데, 동일리 포구도 이제 안전선을 쳐서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선을 쳐서 폭우로 들어갈 수 없게끔 해놨고요.
해는 맑습니다. 아주 바다가 은빛이 날 정도의 태양이 지금 내리쬐고 있는데요. 바람 상당히 거셉니다. 그리고 온도도 지금 현재 바깥의 온도가 31도입니다. 집 안에 있으면 더워서 에어컨을 안 켜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보시면 파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야자수의 저 흐느적거림도 상당히 큽니다. 저 파도가 지금 한 2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도를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거칩니다. 파도가. 자,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안전선으로 다 출입 통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모슬포항도 이쪽 서쪽 방파제는 아마 출입 통제를 했지 싶은데요. 일단 제가 모슬포 5일장 앞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파도를 여실히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주 크게 들어옵니다. 바로 앞에까지 지금 너울이 높게 올라오거든요. 불과 여기서 5m, 6m 정도 큰데 안 됩니다. 예, 그 정도의 지금 너울이 높게 올라올 정도면 상당히 파도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흰남노 때 강수량이 많으면서 모슬포 시장, 모슬포 5일장이죠. 5일장은 완전히 물에 잠겨서 다행히 장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잠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비는 그렇게 지금 어제 그제는 꾸물꾸물 비가 좀 오는 듯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비는 전혀 안 오고 맑은 하늘에 바람만 엄청 셉니다. 그리고 파도도 높고 또 덥습니다. 현재 바깥의 기온이 31도, 한여름입니다. 루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소리도 제법 크게 들리고요. 모슬포항은 지금 내항 쪽은 모든 배들이 서로가 서로를 얽혀 묶어서 제대로 포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바지선마저도 내항 안으로 들어와서 좀 이렇게 피항을 해 놨습니다. 바지선들이 다 일이 들어왔군요. 지금 이 밑에 쪽은 무량장이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지금 새로 더 짧아서 이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량장이. 모슬포항이 전체적으로 넓이는 큰데 무량장이 작아갖고 배들이 제대로 선박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제 그나마 좀 해소를 해가는 중이고요. 이렇게 배들은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묶어서 움직임이 덜 하게끔, 피해가 덜 가게끔 지금 해 놨습니다. 이 바람에도 낚시를 하러 가시는 분도 있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길게 로프를 이용해서 선박들을 다 묶어 놨습니다. 이 내항 자리가 원래 모슬포항 처음 만들어졌던 자리입니다. 이제 저 앞쪽은 외항은 나중에 건설된 곳으로 이 내항이 모슬포의 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조선소도 있고요. 어구수선장입니다. 자, 이제 서둘러서 저 항 안쪽으로 해서 돌아보면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잠시 빠른 화면을 좀 보시죠. 화면이 좀 흔들림이 많을 듯 싶습니다. 길이 안 좋아서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길은 모슬포 5일장 입구 앞입니다. 이 모슬포 5일장입니다. 여기가 아주 컴컴합니다. 안에가.
모슬포항의 방화축제 거리를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식당가들은 전부 다 예전부터 자리하고 있던 식당들이고요. 아마 모슬포 오시면, 대정읍 해가지고 모슬포 오시면 먹거리 찾아서 이 포구로 항구 내 식당들로 아마 많이 찾아 드실 거예요. 복잡한 분이다. 길이 좁아서 계속 오고 계속 가고 길은 좁고 그렇습니다. 차를 좀 더 안쪽으로 주차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질 않으니까는 차들이 서로 빠져나가기가 조금 힘드네요. 지난번에 추석날은 여기에 서 있던 선박 한 대가 기름 유출을 해서 모슬포항 전체가 기름 냄새로 진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피항을 해서 다들 단단히 묶어 놓고 있는 모슬포항의 모습입니다. 외항의 작은 선박들은 전부 다 없고요. 내항으로 다 들어가고 큰 선박들만 지금 나와 있고, 아이고야, 아주머니가 낚시를 하십니다. 할머니시네요. 저도 낚시가 상당히 재미있고 좋다는 걸 아는데 선뜻 손을 못 내밀고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게 또 낚시라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저는 특히나 그냥 눈으로 보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도박을 손을 대면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주변에 또 그렇게 해서 폐가 망가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부분에 눈을 돌리지 않아서 이제 머릿속에 박히다 보니까 바둑, 장기, 당구, 낚시, 고스톱, 포카 아예 손을 안 댑니다. 모슬포항에 해양경찰 지서가 있는 자리를 지금 지나고 있고요.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 모슬포항에 이 무량장에 들어가는, 저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무량장을 만드는 거라서 저거를 운반하고 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현재 시간 설치를 하고 있어서 한쪽 부분은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말았듯이 일절 어떤 중독성이 있는 거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슬포항을 나와서 운진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운진항과 모슬포의 거리는 약 500m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해안가 저기로 따지면 한 300m 끝점과 끝점은 그 정도 되고요. 안에
운진항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약 한 200m에서 한 500m 정도가 운진항이 들어가는 진로가 되겠고요. 외곽 쪽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만조 시간이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등대로 올라가는 길도 문을 잠가 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크게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 해서 그러는지 저 요트들은 육지 위로 올라오지 않고 저쪽에 선박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저기도 아직 안 갔습니다. 여객선들도. 자, 나와서 이제 분주하게 단두리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배들이 밧줄을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다 해갖고 걸어 놓았습니다. 바람에 피해가 없게끔. 요트들도 전부 다 육지로 다 올라왔고요. 요트를 손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때가 선볼 때다 해갖고 손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요트를. 바람도 거칠고 파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 송악산 유람선도 다 일이 들어왔군요. 그러면 동부 쪽이 되다 보니까 화순항에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 운진항으로 전부 다 들어왔군요. 원래는 저 송악산 배들이 화순항에 정박을 하는데 이쪽 운진항으로 와서 정박을 했네요. 그만큼 동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거리가 먼 곳이 이쪽이다 해갖고 이쪽들로 전부 다 피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들 이쪽으로 피항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러면 여객선들도 뭐 그리 안 가도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여기서 피항을 했고요. 바지도 육지에서 떨어뜨려서 바다 쪽으로 밀어놨습니다. 저게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바지 부두인데요. 저것도 저렇게 트랩을 갖다가 물 한가운데로 띄워놨습니다. 이 위에 있는 배도 고래를 탐사하러 다니는 고래선 탐사선인데요. 저것도 역시 육지 위로 올라왔고요. 운진항의 여객선 터미널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금까지 운진항의 모습이었고요. 현재 최남단 해안도로를 따라서 송악산 그리고 안덕 4개항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상황도 보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비가 안 와서 좀 다행인 듯 합니다. 야자수들이 아주 휘어짐이 큽니다. 야자잎들이. 대정읍 하모리 해수욕장이고요. 지금 여기는 운진항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모 해수욕장 뒷길로 해서 현재 이 도로가 최남단 해안로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 도로는 잠깁니다. 그 이유가 알뜨르 비행장이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지금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손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샛별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 중이라 채팅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멘트로 인사드립니다. 알뜨르 비행장이 군사지역으로 여기를 배수 작업을 하려면 군 허가가 있어야 되고 군과의 어떤 협조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방부가 50년째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이 도로는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잠깁니다. 자, 바다의 모습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요. 지금 여기로 오면 잔잔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방향이 틀려서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사계항 쪽에 파도가 높으면 여기는 잔잔하고 대정 쪽이 거칠면 사계 쪽 방향은 바다가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바다의 파도 일렁임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두 바다를 항시 보게 되거든요. 대정에서 안덕으로 가면서 이 최남단 해안로를 가게 되면 한쪽은 파도가 크고 한쪽은 잔잔하고, 특히나 사계항 쪽 바다는 호수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포근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특히나 사계는 해수욕장이 있어서 상당히 넓은 모래사장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아마 그래서 더 그 바다의 일렁임이 좀 작은 데서 즐기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계항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다를 보기 위해서 차를 여기다 대놓고 보시고 있군요. 네. 샛별 하나님, 하루빨리 제주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못 해드리고 멋진 사진 몇 컷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 대정 하수처리장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하수처리장이고요. 또 그 옆으로는 대정읍에 있는 해병대 사격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광고 사진을 했던 저라서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은 이렇게 어떤 장소에 오시면 멋진 사진들을 제가 좀 남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별 하나님도 오시면 연락 주세요. 사전에 연락 주시면 스케줄 맞춰서 좋은 장소에서, 특히나 저 신도리 해안에 저녁 석양 무렵에 찍는 사진이 아주 멋진 사진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몇 컷 담아 드리겠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이 있는 위치고요. 여기가 지금 이 건너편이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여기가 군사지역으로 아직까지 묶여 있다 보니까 발전을 못하고 있고, 근데 또 역사적으로 여기를 너무 풀어서 개발을 해버리면 제주 맛이 사라질 것 같아서 염려도 됩니다. 밭이 조금 높다 보니까 그 물이 전부 다 이 도로로 와서 도로가 잠기는 거죠. 그래, 배수시설이 제대로 돼버리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죠. 네, 감사드려요. 저도. 새벽별 하나님 어디 보시고 싶은 데 있으면 글 주세요. 그러면 그거 찾아서 멋진 영상으로 선사하겠습니다. 가서 라이브 할게요. 자, 앞에 보이는 게 송악산입니다. 송악산 둘레길을 도는 데는 약 2시간 반.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렇습니다. 전체를 돌아오는데 2시간 반. 근데 돌아볼만 합니다. 바다 해안선을 따라서 올레길이다 보니까 그것도 절벽 위를 거닐게 되니까 정말 멋지죠. 자, 여기는 제가 일명 이름 붙여놓은 바람의 언덕입니다. 양옆으로는 말들이 서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방목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눈여기를 주고 있는 곳이고요. 특히나 좌우측 다 이 수풀이 높을 때는 바람이 아니고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으면 허리춤까지 차거든요. 그래서 저 숲이 바람에 일렁이면 상당히 예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붙인 게 바람의 언덕. 특히나 바다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아주 멋진 곳이에요. 사진 찍으면 아주 멋지게 나오고요.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름 붙이는 게 바람의 언덕입니다. 송악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입구는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 게 저 안에 주민 2가구가 살거든요.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걸어서 가셔야 됩니다.
고즈넉하게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남녀도 있고요. 저쪽에는 여기서는 안 보이는군요. 조금 있어야 보이려나 본다. 유모차에다 아이들 끌고 올레길을 갔다 오나 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람의 언덕이라고 제가 붙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널따란 곳에 갈대고 풀들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바람의 일렁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자, 사계항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쪽은 저 대정보다 조금 바람이 덜 부는 것 같습니다. 송악산 올라가시는 관광객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꽉 차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형제섬의 저 파도는 헉 소리가 나게 합니다. 여기 파도 엄청 큽니다.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올라옵니다. 무섭습니다, 좀. 자, 형제섬의 파도를 보실까요?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저건 집채만한 정도가 아닌데요. 어마어마합니다. 파도가. 저 멀리까지 이루어집니다. 파도가. 형제섬에서 만들어진 파도가 저 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를 넘어가요. 파도가.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바위가 앵간한 선박 크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파도가 넘어갑니다. 지금. 동부 쪽이라 그러더니 확실히 이 지금 사계 쪽이 동부 쪽이 가깝거든요. 대정은 뒤쪽으로 좀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파도가 크네요. 정말 집채만 합니다. 지금 파도 올라오는 게. 관광객들이 해안 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요. 저 줄을 쳐놨음에도 지금 들어가네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 많이들 구경하십니다. 여기 이름이 산이물입니다. 여기가 대정읍 상머리로 들어가는데 상머리에 몇 개 동이 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산이물이라는 지역명을 가지고 있는 작은 부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송악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산이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이물이란 이정표를 만들어서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사계항으로 가겠습니다.
그 적도 있고요. 일요일은 일요일입니다. 바다의 모습을 보시죠. 엄청난 파도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 엄청납니다. 저 파도 크게 이뤄지는 포말이 거의 뭐 집어삼킬 듯 포효를 합니다. 지금 저 크게 올라오는 파도 높이는 한 5m 이상 포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제 사계 앞바다, 해수욕장이 있는 사계 앞바다의 바다 모습인데요. 거의 바다 전체가 포말에서 일어난 물방울로 뿌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옆에 도로는 올레길 도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관광객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쉼 없이 올레길을 걸어들 가십니다. 바로 옆에 보였던 건물은 수장고라고 하고요. 지금 옆에 보시고 계신 화산 발자국이 세계 자연유산, 이 지역은 저 수장고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석들을 저 수장고에 넣어놓고 망가지지 않게끔 관리를 합니다. 사계리에 유일하게 축구장이 하나 있고요. 대전과 사계가 같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이들 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린이 축구 교실이 열리지 않았고요. 이 언덕은 제가 이름 붙인 곳은 긴 여정의 언덕입니다. 저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올레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정말 긴 여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기가 형제해안로입니다. 형제해안로고 사계 해수욕장과 같이 있습니다. 옆에는 사계해안로라는 돌푯말이 붙어 있고요. 형상도 있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네요. 이 방송을 끝내놓고는 파도 촬영을 좀 해야 돼서 그 방송은 별도로 이제 편집을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 이후에 전체적인 파도 영상들은 별도로 내보내겠습니다.
근데 파도 영상은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도 파도가 이쁘고 좋아서 촬영을 하는데 막상 올려놓으면 그닥 인기가 없어요. 이제 사계항으로 갑니다. 사계항도 지금 한쪽은 물항장 공사로 길을 막아놔서 이제 터 났네요. 거의 마무리돼 가다 보니까 해녀 동상이 있고요. 이 앞에 하얗게 보이는 이 구간이 물항장 공사를 했던 곳으로 넓혀서 이제 개통 직전이네요. 안전바를 쳐서 통제를 해놨고요. 여기 있던 요트도 사계에서 요트가 운행이 되거든요. 근데 요트도 저 안쪽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사계항의 특징은 사계항 자체가 물호리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구는 좁고 작은 주머니 하나 있고 그 뒤에 큰 주머니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 항아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주둥이에서 나와서 여기 지금 한번 여기가 작은 물주머니고요. 뒤쪽이 이제 큰 물주머니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이 더미 보십시오. 이번 흰남로 파도에 올라왔던 쓰레기들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항에는 없고 이 뒤쪽 큰 쪽으로 다 들어와서 지금 배들이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항을 여기다 다 했습니다. 사계항은 그렇게 큰 배들은 없습니다. 작은 배들이고 요트들이고 이렇습니다. 원래 항 자체가 사계항이라는 표현이 돼 있을 뿐이지 포구죠. 사계포구. 그게 정상적인 말일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사계항의 그 끝 지점에 삼방산과 용머리 해안을 볼 수 있는 소공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도가 얼마나 큰지 보시기가 아마 편할 듯 싶습니다. 지금 파고의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용머리 해안을 보면 삼방산과 용머리 해안입니다. 이제 영님도 들어오셨고 마카롱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이렇게 들어와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용기 내서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모습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린 것이고요. 오늘 밤이 아마 내일 새벽 이때까지는 아마 신경을 곤두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제 밤부터 저희 집은 창문을 전혀 못 열었거든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큰지 틈 조금만 열려도 쉐 하는 소리가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하루 종일 역시 바람 소리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여름 날씨가 되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 쪽으로는 태풍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그나마 좀 많은 분들이 덜 힘드실 것 같고요. 바닷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역 형태상 그걸 감안하고 바닷가 해안에 사시는 분들은 최대한 단둘이 잘 하셔서 태풍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 밤새 어떤 상황이 터지면 그냥 카메라 들고 나가서 촬영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좀 더 좋은 그림을 위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앞에 차가 오는 바람에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더 예쁜 곳들을 많이 찾아서 소개를 하고 예쁜 돌고래들을 더 많이 담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돌고래 방송으로서의 그 이력을 톡톡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고래를 찍기 시작한 건 제주에 내려와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시작이 됐고요. 그 사연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또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서 대형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다가 너무 몸도 안 좋고 힘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제주도를 내려오게 됐는데요. 막상 내려오니까는 사진은 찍을 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비록 제가 어도비 스톡에 세계 시장에다 내놓는 광고 이미지 사진들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면서 좀 있는 동안에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울증 비슷하게 빠졌는데 돌고래를 보면서 그 우울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돌고래를 탐사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돌고래하고 인연이 됐고 지금 3년째 돌고래만 촬영을 해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쌓아놓고 있는 이유가 돌고래 최고의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처음 유튜브 시작도 돌고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돌고래만 갖고는 되지 않고 더 많은 것도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역에 따라서 소개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 위주로 하겠습니다. 새벽별 하나님. 저는 황금빛의 사원님이 얘기하시는 잘 못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루에 제가 돌고래를 보러 나가는 시간이
아침 9시, 또 11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4번에서 5번을 나가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타임에는 또 물이 민물과 썰물, 또 대조기와 소조기, 거기에 따라서 돌고래 노는 게 다 틀려서 시간대별로 어느 날은 이 시간대에 나가야 되고 어느 날은 저 시간대에 나가야 되고 하는 게 이제는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이제 물때 따라서 또 날씨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매일 봐요. 매일 보는데 어떨 때는 물 바깥으로 안 나올 때도 하루 종일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은 정말 찾기도 힘들고 찍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은 날은 또 뭐 그야말로 120마리 가까이가 다 한꺼번에 대정에 나타나서 고래 때가 돼서 지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장관이에요. 제가 아직 그 영상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아지면, 영상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 영상은 공개를 하려고 아직 대기 상태에 있고요. 아마 이번 가을에 그 영상이 다 만들어져서 내보낼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간헐적으로 방송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보내는 건 짧거든요. 짤막한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신도리에서 모슬포까지의 그 돌고래 볼 수 있는 거리가 10km예요. 근데 그 10km 구간을 다 쫓아가면서 찍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여기서 여기 이만큼, 여기서 여기 이만큼 해갖고 좀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그 10km 구간을 돌고래 떼들이 지나가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만들어지면 영상 공개를 하려고요. 10km 구간을 돌고래 떼들이 그대로 지나간다고 했을 때 배를 쫓아가지 않는 이상은 촬영이 힘들어요. 근데 배 타고 가면 또 문제가 되는 게 파도 때문에 영상이 너무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드론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날씨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면 아마 예쁜 돌고래들을, 정말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돌고래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황급히 사원님의 돌고래 잘 못 보는데 라는 말 때문에 그냥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 방송 급하게 태풍 때문에 그냥 잠시 방송을 하게 됐고요. 더 소개해야 될 상황이 터지면 다시 실시간 방송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는 이제 나머지 파도 사진들 또 그 외에 멋지게 연출되어지는 자연의 힘을 담아서 멋진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하하,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그 다음에 11시에서 12시 사이, 아니 10시 반부터 12시 사이, 그리고 1시부터 3시 사이,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6시 사이가 돌고래가 가장 잘 보이는 타임이고 10km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선가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타임은 거의 물 바깥으로 안 나와요. 그리고 물때가 높으면 또 너무 낮으면 돌고래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물때가 보름주기거든요. 보름주기면 중간 지점, 음력 날짜를 보시면 돼요. 초하고 금음에는 없다, 또 보름도 없다, 그럼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만 탐사를 하시면 아마 멋진 돌고래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만간에 그것도 공개를 할 겁니다. 놀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헛걸음 하실 때가 많아서
그 타임 때도 아마 제가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긴 얘기였고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서버방송의 신PD였고요. 오늘은 태풍 실시간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